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예.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예. 여기다 좀 놓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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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자식 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이제 자식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어린 사람, 예? 젊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예, 청춘이라고 하죠? 예, 청춘입니다. 예. 말 그대로 지금 이 청춘이란 말에 뭐가 적어져 있어요? 예. 푸릇푸릇한 봄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청춘이라는 것은 이 푸른 봄날과 같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과연 그러면 이제 자식 교육 이전에, 우리 젊은이들이, 예?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먼저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이래야 좋다, 저래야 좋다, 이제 뭐 각자의 이제 뭐 생각이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오행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이제 그것을 좀 한번 짚어보자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짚어봐야, 그래서 청춘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가야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춘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청춘은 뭐 젊은 소년이여 뭐 야망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젊은 날의 어떤 추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청춘은 아름답다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청춘이 아름답다고 느껴보신 분 있으세요? 청춘의 시절에, 그러니까 청춘이라고 하면 보통 몇 살이죠? 한 사춘기 시절 정도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대략 한 14살? 14살? 하여튼 그쯤 언저리. 한 여자분들은 조금 일찍 시작되고 남자는 좀 늦게 시작되죠. 그래서 한 초등학교 후반이나 중학교 그 시절부터 대략 한 20대, 20대 초반, 초중반 언저리까지 대략 청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이제 20대 중반 넘어가면은 이제 청춘을 즐기기에는 이제 조금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청춘은 그런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시절을 좀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절이 그립나요? 그리우신 분? 어떻게 하면 학교 안 갈까? 청춘은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춘의 좋은 점은 분명히 있죠. 네? 청춘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꿈이 있다는 거죠. 청춘은 이꼬로 이게 이제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꿈만 있습니다. 꿈만 있습니다. 청춘이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예요, 무지. 무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고 이제 자기가 성년이 되면은 알지 않습니까? 이제 갖춘 것도 있게 되고, 그동안 이제 뭘 배웠고, 배운 게 또 있고, 또 이제 이제 배우자도 생기고,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또 재물이나 이런 것도 생기죠. 인맥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청춘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단순히 꿈만 있습니다. 꿈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청춘이 아름답다는 것은 막 생기 넘치는 어떤 도전 의식,
도전의식 이런 것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청춘의 시절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저도 이제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뭐 물론 이제 어린 시절이 굉장히 좀 부유했고 또 뭐 공부 잘해서 대우를 받고 이렇게 잘하신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고생 안 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청춘이 아름답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청춘이 그다지 뭐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습니다. 다만 아름답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 아름답게 미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뿐이죠. 왜? 지금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아는 게 없었어요. 예.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너무너무 막연하고, 예. 왜 그러냐? 오행적으로 따져보면은요, 토가 가운데 있고요. 자, 이 시절을, 그러니까 수의 계절, 수의 시절을 대략,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태어나서, 대략 언제입니까? 여기서 이제 유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년기. 예. 수에서부터, 유년기에서부터 이 목의 이제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대략 한 19, 20 언저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뭔가 학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이 수목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계절로 치면 이제 봄이거든요, 봄인데, 이 봄이라는 계절은 겨울 내에 이렇게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오죽했으면 보릿고개란 말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의 힘은 유일하게 어떤 힘만 있습니까? 위로 솟구치려고 하는, 비상하려고 하는 힘만 있단 말이죠. 비상하려고. 그러니까 높이 날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 높이 날아가는 것은, 그 날아가려고 하는 어떤 마음의 근본이 뭐냐면은, 지금 너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이룬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나이 먹고 자기가 어느 정도 지위를 갖추고 재물을 갖추면 뭘 쉽게 하려고 합니까? 못해요. 왜? 가진 거 잃어버릴까봐. 네. 그래서 청춘은 이제, 이 꿈속에는 굉장히 속에 담겨진 내용 자체가 굉장히 비관적인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네. 그러니까 꼭 청춘의 시절만을 그래서 이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떤 목이라는 에너지를 쓸 때, 사람이 목이라는 에너지를 쓸 때는 이제 그런 심리가 속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이 있어야 만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럽니다. 긍정적으로 살아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라는 말인데, 기쁘게 살아라. 근데 기쁘게 살지 저는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쁘게 살아요? 기쁨이라는 것은요, 왜 기뻐지려고 하잖아요. 그냥 지금 현재 기쁜 게 아니라 기뻐지라고 그러잖아요. 기쁜 거는 속에 슬프기 때문에 기쁘라는 거거든요. 그쵸? 슬픈 마음이, 비관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기뻐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기쁨이라는 마음은 항상 반대편에 슬픔이라는 것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 기쁘려고 하는 순간에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의 감정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이지만 항상 붙어 다니게 돼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꿈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 자신만의 어떤 불충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청춘이라는 것은 그렇게 처절한 그 비바람을 맞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황량한 그 이제 봄날 들녘에 서 있는 자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외롭겠죠. 외롭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댈 곳이 필요하죠. 그쵸? 누군가를 밟고 또는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아는 사람도 없어. 인맥도 없어. 오직 붙들 거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 그래서 이제 부모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목이라는 이제 아주 어린, 그러니까 이 나무도 그러니까 아주 어린 새싹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쵸. 한 이만큼, 이제 한 요렇게 이만큼 뭐 이제 이렇게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립니다. 근데 이만큼 자란 나무가 이제 있을 것이고, 아예 이제 막 이렇게 가지가 잔뜩 뻗쳐가지고 이런 나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똑같은 봄에도. 이럴 때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때는 이제 막 겨울에 그 한기가 굉장히 이제 막 몰아칠 때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애지중지 키워야 돼요. 애지중지 키우고 항상 뭐가 부족합니까? 따뜻한 양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햇빛 며칠 안 비춰버리면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닐이도 쳐야 되고, 비닐을 쳐야 되고, 하여튼 뭐 물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는데, 물은 그냥 여기 이 수라는 지절은 금이라는 계절에서 에너지를 뻗어서 온 계절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이쪽은 뭐예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쵸? 이미 갖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태어나면은 아기가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은 이미 손천에서부터 갖고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커서 학문을 하고 뭐 어떤 진로를 향해서 나가고 이런 문제는 이제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여된 게 아니죠. 자기가 막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어린 유년 시절에는. 근데 이제 애가 한 이만큼 컸어요. 한 이제 중학생쯤 이제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도 이제 웬만큼 풀렸단 말이죠. 날도 풀렸어요. 그러면은 청춘이라는 저런 성질 자체는 자꾸 이제 스프링 그러죠. 스프링, 봄이니까 스프링. 여기저기 이제 일로절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튀어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막 튀어나가기 위해서 뭐예요? 무한 빨아먹으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튀어나가려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햇빛이, 태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히 이렇게 감싸줘야 된단 말이죠. 감싸줘도 얘가 잘 될까 말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없이 부모님의 이제 사랑이 필요한 단계인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요, 이제 자연적으로 이게 이제 양기도 어느 정도 갖췄고, 음기도 갖췄단 말이죠. 갖췄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는 얘는 무조건 이제 성질 자체가 어떻게 고삐 풀린 망아지 새끼처럼 이제 놔두면은 막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힘도 생겼지. 이제 자기 이제 주관도 이제 생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많이 먹고 많이 이제 배출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 기운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예, 이 시기에는 이 금이라는 놈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보면 겨울이라는 계절은 금이라는 계절을 그 계절의 그 후원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기가 강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단단하고 이제 뭉쳐 있죠. 근데 이때는 이제 완전히 금기가 풀렸기 때문에 뭐요 이렇게 억압하는 기운이 이제 많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제 뛰어다니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목이라는 놈은요, 이 금의 어떤 적절한 제어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며칠에 한 번씩은 비바람이 쳐야 됩니다. 예? 그렇죠? 계속 따뜻해 버리면 이제 얘가 줏대 없이 자라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목이라는 놈의 이 지금 그 화라는 것은 얘한테는 뭐예요? 희망이죠. 꿈이잖아요, 얘가. 그 희망이고 얘 입장에서는 이게 꿈이란 말이죠. 예. 그쵸? 다 자기 인생의 어떤 그 단계마다 꿈이 다르죠? 그쵸? 젊은 시절에는 다 뭐가 될지 몰라도 하여튼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젊어서 한 20대, 이제 이 시절이 한 20대, 30대 시절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이제 가장 예쁘고, 그쵸? 가장 열정적이고, 그쵸? 가장 뜨거운 에너지죠. 는 무엇을 위해서요? 뭔가 이제, 결과를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죠. 나이 먹고 이제 40대쯤 되면은 이제 가을로 왔단 말이죠. 자, 가을로 오면, 뭘 좋아합니까? 돈 벌었으니까. 돈 벌었으니까 계속 일하고 싶어요? 돈 벌어서 쉬는 게 꿈이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꿈이에요? 꿈이 달라졌죠? 사람은 어떻게 가만히, 그러니까 누구나 태어나면은 이 궤도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궤도를 갖고 움직이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특성이 여기서 나타날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입장에서, 어린 청춘의 입장에서 여름은 희망이요 꿈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희망이요 이 꿈을 이루는 것은 얘가 이제 목표점이지만 누가 이뤄주는 거예요? 지가 이뤄가는 거예요. 지가 이뤄가야 되죠. 근데 어디에 바탕을 둬요? 다 여기에 바탕을 두죠. 그러면 봄이라는 계절의 입장에서 얘네들은 이거는 뭐예요? 에너지니까 누가 먹고 살아야 되고 뭘 하려고 그러면 뒷바라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필요하다고요. 자, 이쯤 되면 뒷바라지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지가 끊는단 말이에요. 이제 끊어져야 되는 나이인 거예요. 이게 자연의 입장에서 벌써 어떻게 돼요? 다 이제 가르쳐 놓으면은 이제 그 후원이 끊어져야 돼요. 이걸 이제 새롭게 만드는 것은 자기가 이제 원래 후원 에너지하고는 끊어지고 새로운 후원자를 자기가 스스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원리 속에 지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뭔가 지원을 받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나서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목표만 향해서 달려가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금의 조절을 받아요. 금의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목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극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극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봄의 입장에서 금은 고삐 불린 망아지가 이제 좀 어떻게 고삐대로 이제 고삐 불린 망아지에다 고삐를 이렇게 매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즘 이제 고삐를 안 매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옛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저희 자랄 때만. 회초리가 있었단 말이죠. 말 안 들으면 죽도록 맞았잖아요. 예? 선생한테 맞고, 또 학교에서 맞고 왔다고 아버지한테 맞고. 예? 그리고 이제 어른 무서워서 뭘 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그쵸? 저도 생각해보면은, 저도 이제, 목기가 좀 강해가지고, 막 하고 싶은 게 많았고, 막 지멋대로 어려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못했던 이유가 아버지 무서워서. 걸리면 이제 죽도록 맞으니까. 그게 이제 뭐예요? 이게 죽도록 때리라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이게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쵸?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건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요즘 애들은 뭐가 문제죠? 요즘 애들은 게임하는 게 문제죠. 게임하는 게. 근데 이제 그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냐면은 이제 수생목이 아주 넘쳐 터져요. 요즘은. 근데 이것도 봄이라는 것도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이렇게 비대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썩어버려요.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지원이 점점점 약해져야 되는 거고, 자기 먹고 살 길은 자기가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 화를 이루는 어떤 방법은 금의 조절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놈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동양적 표현으로 동양지목이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동양지목이라는 게 뭐예요? 쓸만한 아름드리 나무가 되죠. 그래야 집에 대들보를 세우든 왕궁을 거기에 기둥을 세우든 뭘 쓸 거 아닙니까? 쓸만한 나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나무 목재 봐도 왜 러시아산 있고요. 인도네시아산 있어요. 네, 근데 어디를 더 좋은 나무로 치나요? 러시아 거를 더 좋게 쳐요. 왜? 러시아는 추운 데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의 밀도가 훨씬 이게 촘촘하고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을 세워놨을 때 이게 변형이 적어요. 틀어지고 갈라짐이 적단 말이죠, 이게. 러시아산은. 근데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금방 나무가 한 몇 년이면 이따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는 이제 부피는 커도 이게 금방 나무의 어떤 질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더 가격이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수수깡 같은 놈만 생기는 거예요. 덩치는 이따만 해가지고 이제 속은 완전 허약한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바람 속에서 다 지금 강한 어떤 내성이 생기고 사회적인 자립심이 거기서 생기는 건데, 이제 문제는 요즘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이제 고생을 안 시키려고 한다. 둘째, 자식 앞길을 부모가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첫째, 이거 안 시키려고 그러고, 이건 다 해줘요. 근데 이거 안 시키려고 그러고, 둘째, 이것까지 간섭을 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진짜 수수깡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수깡처럼 자란 나무가 밖에 내다 놨더니 상품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처음에는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대학을 나왔고 이렇게 생긴 것도 번듯하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취직은 해서 회사에서 써보니까 아니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금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뭐가 잘 안 돼서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이제 직업이 이제 일정하지가 못하고 자리를 못 잡고 안 되니까 공부 더 한다고 부모님한테 돈 내놓으라 그러고. 저 유학 갔다 올게요. 여자 딸내미가 나이가 40인데 또 유학 간다고 엊그저께 갔다 오고 또 유학 간다고 돈 내놓으래. 그래서 그걸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러 상담을 받으러 온단 말이죠.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아들이 33살인데 아직도 집에서 용돈 타면서
맨날 그냥 일어나면 머리 이렇게 떠가지고는 컴퓨터로 이렇게 콜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합 이런 거 있죠. 흔들었어요.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얘는 이 목의 성질은 어때요? 계속 빨아먹으려고 그래요. 빨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나이 19, 20 뭐 이때 가도요. 이게 이제 점점 질을 안 들면 계속 빨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30, 40 먹도록 계속 돈을 받아 써야 되고 결혼해가지고도요. 계속 받아 쓰려고 하는 어떤 그 습성이 그렇게 딱 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점점점 이제 뭐랄까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좀 정에 너무 약하시다 보니까 그걸 못 끊어요. 예, 또 아시는 분은 오늘도 어떤 분 같이 75세 드셨어요. 75세 나이가 아주머니신데 할머니죠. 예, 75세신데 아들이 49이에요. 49이요. 그때 결혼도 못했고 그래서 뭐 자기 아들 좀 봐달래요. 여기서 만났는데 결혼 못했겠네요. 예, 못했다. 그래가지고 뭐 일도 잘 안 되고 그러겠네요. 논대요. 예.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신경성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도 못 한다 그러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를 다 엄마 탓으로 돌린대. 예.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49 먹었는데. 아직도 엄마가 놔두면 이제 얘가 잘못된다는 거지. 예? 이상한 데다 돈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돈을 막 이상하게 써요. 이상하게 써. 이상하게 쓴다고 이제 계속 그거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사고 치면 가서 해결해주고. 예. 어디서 빚져갖고 오면은 엄마가 막 해결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점점점 이제 못하게 막 막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으니까 자기 인생이 지금 엄마 때문에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그분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들 잘못되라고 그랬겠어요? 아들 사랑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막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내비둬 버리세요. 그렇지, 내비둬 버리. 물론, 그래서 또 나가서 또 사고 치면 어떡해. 사고 치면 경찰서 가겠죠. 경찰서 가면 어떻게 되냐. 감옥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뭐 잠깐 살고 나오든지 뭐 도둑질 했는데 남 돈 안 갚았는데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갔다 와서 자기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엄마가 와서 또 해결해 줄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사실래요? 자기도 싫대요. 그러면 그냥 이제 더 이상 끊으라고. 근데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지. 그러니까 그게 자식이 잘 못된 거잖아요. 그 아들 문제, 아들 자체, 1차적으로는 아들이 잘못됐지만 2차적으로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만든 것도 있단 말이죠. 엄마가 만약에 돈이 없었다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엄마가 돈이 없다면 아들이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 사고 쳤는데, 예? 어디서 사채내가지고 그냥 갖다 흐지부지 써버렸는데 엄마가 그거 해결해 줄까요? 니 알아서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길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근데 있으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먹고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다 뭐요, 이렇게 자식들 나는 고생했으니까 자식들 고생 안 시키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나름대로 또 고생을 시킨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해줄 건 다 해줘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목이라는 이 시절은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너무 넘쳐도 못 쓰는 거예요. 항상 좀 아쉬워야 돼요. 꼭 필요할 만큼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줄여야 됩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은 왜 그 사자나 뭐 호랑이 새끼가 이렇게 새끼 처음에 열심히 키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죠? 쫓아내는데 처음부터 순순히 가는 새끼 봤어요? 계속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면 황 그러면서 가라고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소리 없이 멀리 도망가 버리거나 그러죠? 냉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는 이제 처음에는 부모가 잡아다 좀 먹이가지고 먹고 살다가 이제 당장 자기가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잡죠. 한 일주일 굶어요. 이건 괴롭잖아요. 이제 배고파서 죽겠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눈에서 불이 켜져가지고 뭐라도 잡아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홀로서기를 하는 건데, 대략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자식한테 지원을 끊어버리고, 내팽개쳤을 때 보통 한 2, 3년? 2, 3년, 5년 걸려요. 홀로서기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자기 가슴이 아프거든요. 불안하거든요. 큰일 날 것 같거든. 네? 근데 대부분은 별로 큰일이 없어요. 대부분. 조금 뭐 못 살고 조금 그냥 고생하고 그럴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러니까 걱정에 그러니까 근심 걱정에 한 절반은요. 어떤 근심 걱정인지 아세요? 살면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을 해요. 자기한테 절대 벌어지지 않는 일. 그런 걱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걱정은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걱정이에요. 절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걱정. 늙어가는 거 막을 수 있나요? 그 걱정, 걱정이야. 그럼 나이 들어서 직장 다니다가 직장 잘리는 거 막을 수 있나요? 그만둬야 되잖아요. 나이 어느 정도 할 때까지 되면. 그 걱정해봐야 뭐, 해결이 되나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하고 뭐 어떤 사람이 뜻이 안 맞아요. 뜻이 안 맞으면 이 사람 생각이 바뀌나요? 그 절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말 안 듣는 거. 자식이 한번 말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가 갑자기 내 말을 듣나요? 절대로 해결 안 될 만한 그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거의 한 인생의 한 걱정의 한 8, 90%는 그런 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잘 먹고 잘 살면서 갑자기 나한테 재물적인 풍파가 닥치면 어쩌나 이 고민하고 살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놓은 돈이 한 6개월, 1년쯤 못 벌어도 버틸 수 있는데 큰일 날까봐 걱정해요. 밥 고를까봐 걱정해요. 그런 일은 잘 안 생겨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죠. 쓸데없는 걱정으로 다. 그러니까 애들을 바라보는 것도 다 얘가 잘 되고 있는데 잘못될까봐 걱정. 잘못될까봐 더 안 다니고 엄마들이 막 이렇게 요즘은 사실 애들보다 엄마들이 더 문제예요. 애들은 원래 이 자리는 잘 모르잖아요. 아는 게 없어요. 순수해서요. 그냥 자기 그 타고난 그 느낌대로 가요, 얘네들은. 공부 안 할 놈은 원래 안 하고요. 할 놈은 열심히 합니다. 예, 그리고 적당히 할 놈은 적당히 하고, 예능 좋아하는 예능 쪽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엄마들이 그냥 더 난리가 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접어두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게 좋고, 내가 볼 때 이게 좋고, 이제 이거를 쫓아서 아이들한테 그거를
하도록 이제 바라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그냥 무슨 설계하는 팔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엄마는 자꾸 얘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를 갔으면 하는 거예요. 집에 돈은 있으니까. 이루어질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이거는 욕망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그쵸? 그건 이제 뭐에서 비롯되냐? 그것도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라는 어떤 단계가 보면은,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그쵸? 나를 중심으로, 엄마가 어디예요? 엄마가 여기죠? 엄마는 인성이잖아요. 그쵸?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아버지는 어디죠? 아버지는 재성이죠, 다. 그죠? 예. 이게 이제 재성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사회성이라든가, 예? 사회성이라든가, 대외적인 어떤 사람들과의 처세 이런 것들을 담게 되고요, 자식은. 엄마를 보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육친도 이 아이의 식상이죠, 이 육친 자체가. 기초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식이에요. 식인데, 이건 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어떤 밥벌이를 위한 수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수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능의 별, 이렇게 이제 보죠, 이것을. 부모는 여기에 간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체로, 요렇게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는 어디서요? 뒤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나 무용할래 그러면 집에 형편이 되면 도와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못 하는 거고, 아니면 네가 벌어서 해라. 엄마 돈 없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야, 무용은 안 되고 그거 해가지고 너 요즘 그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그거 해가지고 돈이 되겠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애들은 순수해가지고요, 자기 느낌 오는 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 되고 안 되고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머리가 못 된단 말이죠,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난 팔자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얘가 새싹이 나왔는데, 감나무 씨를 심었는데, 요즘 감나무 씨이 없으니까 올해는 배를 달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감나무 그릇을 타고 났으면 그냥 감나무대로 자라고, 수박의 유전자를 타고 났으면 수박대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가 원래 관직으로 가갖고 이렇게 될 애들은 그냥 그런 정규 코스를 밟아요. 그래서 관직으로 가는 애들은 어려서부터 대체로 좀 모범적이에요. 대체로 모범적이고, 예능을 쓴다든지, 좀 어떤 특별한 직종을 좀 선호한다든지,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야망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취직에 좀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공부에 특별히 그렇게 집중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은 좀 사람들과 이렇게 잘 지내거나, 사람을 포섭하거나, 다루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돈에 관심이 많아요. 주식을 관심을 갖는다든지, 알바에 관심 많이 갖는다든지, 애들하고 이렇게 짤짤이 하는 거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거 관심 많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어른들이 볼 때는 그거 문제거리죠. 근데 이제, 저도 어려서 맨날 문제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교무실 끌려가가지고 막 혼나고 두드러 맞고, 아버지한테도 이제 맨날, 뭐가 되려고 그러냐.
지금 제가 대답하죠. 이거 하려고 했습니다. 여태. 어려서 제가 이거 맨 기타 가방 들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제가 뭐 음악가는 아니지만 그냥 재밌게 잘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학이라는 직업을 만약에 갖고 철학이나 이런 거를 뭐 스님 팔자로 태어났다. 근데 뭐 물론 공부 관심 있는 분도 있지만 저처럼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공부는. 그러니까 저는 뭐 수학, 과학, 영어 지금도 막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예, 관심이 없어요. 내 학교에서는 그것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없는 걸 나한테 맨날 시키는데 공부하겠어요? 맨날 자주 가서 기타나 치고 오늘 시험 본다네 그러면서 그러고 놀았어요. 놀고 그러면은 시험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고 아니면은 이제 워낙 감독이 엄하면 이렇게 탁 불리죠. 네? 그 어떤 때는 도저히 하다 안 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탁 찍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지금 아무 이상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회적인 일반 이제 정규 코스죠. 그게 출세 정규 코스인데 그 코스로 들어간다 그래서도 거기서도 5% 10%만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자리를 잡지 나머지는 그렇게 재밌는 인생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걸 꼭 강요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래도 똑같이 살고 저래도 똑같이 먹고 살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도요. 재물은 없는 놈은 돈을 못 모아요. 뭐 주식해서 까먹든 빌려줘서 까먹든 다 까먹어요. 안 남아요. 예. 뭐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 운 없으면 돈 다 까먹어요. 예. 그리고 재운이 있으면요, 뭐 직장 생활을 해도 가만히 그냥 알바를 해도 돈을 잘 벌고, 학생이 재물운이 있으면 학생 때도 차 끌고 다니고, 부모가 막 사주고 누가 주고 그래요. 예, 뭐 용돈도 명절 때 많이 타고 다니고, 항상 용돈이 안 떨어져요. 어려서 운이 좋으면. 저는 어려서 운이 안 좋았거든요. 나는 이상하게, 어디를 가도 누가 돈을 안 줘요, 어른들이. 아니, 이게 재수가 없나. 그래서 애들하고 알바를 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실적이 맨날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제일 조금 벌게 돼, 알바를 하러 가도. 그러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 왜 지하철역 같은 데 이렇게 펴놓고 하잖아요. 그런 데도 나가봤어요. 예전에 한 6개월 정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나는 내 앞에 딱 앉으면 잘 봐줄 자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일로 이렇게 싹 가요. 근데 이 선생님은 내가 보기에는 말은 잘하는데, 이게 내 생각이죠, 그때. 꼭 잘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쪽으로 가. 근데 이분 사주를 보면은, 이분 사주가 운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쟤도 이거는 실력하고 관계가 없구나. 물론 그때 저 실력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맞물려 있더라는. 그러니까 애들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지만은, 꼭 공부 잘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좋은 학교를 가는 케이스가 원래 사주 그릇이 좋아가지고요. 좋은 학교를 처음부터 이렇게 쫙 가서 반기문 씨처럼 어려서부터 공부 잘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가가지고 계속 높은 자리로 이렇게 쫙 가는 팔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별로 없죠. 예.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젊어서 이렇게 좋은 대학을 딱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30, 40대 돼서 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근데 이제 팍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학창 시절이 그러니까 최고 잘 나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은 공평한 거예요. 항상 대학도 서울대학, 그 다음에 직장도 삼성의 승진도 고속 승진, 삼성의 임원까지 돼서 마지막
퇴임하는 그날까지 꼭대기 이런 분들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젊어서 꼭 좋은 학교를 가면은 이제 팔자는 그냥 뭔가 이렇게 틀어져 있고 이랬는데 젊어서 좋은 학교 갔다는 건 그때 운이 되게 좋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뻐할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40, 50대 운 빠지는데. 그러면 정작 돈 많이 버는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그리 풍요롭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인생의 승부점은 결국은 여긴데, 돈을 벌던, 뭐, 출세를 하던,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자, 가을의 결실을 잘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겨울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그쵸? 겨울에 뭐 합니까? 농사 안 짓지만은, 농사 지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퇴비 넣어요, 퇴비. 퇴비 놓고 이제 1년 농사 준비하고 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이제 자식 이제 만드는 준비하는 거예요. 자식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일단 상대를 잘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딱 이렇게 봐가지고 아 이거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첫째는 그러니까 이제 종자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 밭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밭이 양지가 발아야 되고 종자가 묵은 종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이제 딱 갖춰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름도 놓고 그래서 이제 싹이 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열심히 이제 이것을 어떻게 온도 조절 잘해야죠. 물도 너무 많이 주면 이제 배려버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길러내서 그러니까 여기서 땀 흘려서 그러니까 사실 이 손이 여기 제일 많이 가요. 그러니까 농사철에 농사 접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손 제일 많이 갈 때가 처음에 심어서 이만큼 기를 때가 손 제일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할 때 제일 바쁘죠. 이 중간 단계는요 그냥 슬슬 해도 돼요. 풀 매는 거요. 처음에 이 어렸을 때만 풀 탁탁탁 다 매주고 쳐주지. 얘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이 딱 이 대가 굵어지잖아요. 그럼 옆에 풀 나와도 얘가 다 이겨버리기 때문에 풀 관리 안 해줘도 추수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이때 우리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참고 그 다음에 열심히 투자하고 그쵸? 오히려 막 무슨 뭐 유학 간다고 몇 천만 원 몇 억씩 꼬라박고 막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학 간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과연 걔한테 적절한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어떤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경력과 경험이거든요. 경험. 그러면 이때가 되면은 100% 이제 여기는 이제 홀로서기가 돼야 됩니다. 대략 한 25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거의 한 30대 중후반 40 정도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 나이에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돼요. 적어도. 그런데 뭐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요즘 점점 결혼이 늦어지는데 아직 돈이 없어서 또는 아직 해야 될 공부가 남아서 뭔가를 해야 돼서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 이유는 좋은데 이제 이때 해야 될 걸 안 하면은 이제 이게 이만큼 기울어가지고 가을에 문턱에서 다 시집장가들을 가고 있어요. 아니면 다 넘어가서 가든가. 그러면 이제 이때 시집장가 가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고달픈 일이 많단 말이죠. 애 갖는 것부터 낳는 것부터 기르는 것부터 이때는 가만히 있어도 손만 잡아도 애가 생기지만 이때는 애를 이제 날짜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왜요? 이때는 자연에서 그냥 만들어지잖아요. 그냥 막 그쵸? 그냥 씨 부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수로 났다. 실수가 벌어지는데 여기서는 절대 실수라는 게 없어요. 딱 심어가지고는 그냥 애지중지해가지고 그 가을 찬바람 안 맞게 막 이렇게 막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이 단계는요, 물론 여기서 공부도 해야 되지만 열심히, 그러니까 미래를 달려가기 위해서 체력도 보충을 해놔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진짜 열심히 뛰는 시기는 이때잖아요. 그렇죠? 가장 일 많이 할 때거든요. 이때는 일 많이 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머리로 일을 많이 하지, 돈으로 이렇게 하고 자기는 좀 이렇게 뒤로 가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 실제로 이제 몸으로 행동대장은 이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여기서 이제 비축을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뭐 공부하냐고 뭐 하냐고 다 써버려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힘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정작 일해야 될 때는 이제 힘도, 사람이 체력 따라서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기운 빠지면 용기도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힘이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역동성이나 용기나 그런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앞길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도 없고요. 무엇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고 도와주는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이 사주팔자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적절한 이게 이제 제어가 필요한 거고요. 얘가 잘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되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은 지가 타고난 그 씨앗에 의해서 그냥 지가 될 뿐이고, 물어보거든 조언은 해줄 수 있죠. 엄마가 볼 때는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런 거 같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또 근시안적이라서요. 엄마들 계획이라는 게. 왜냐면 이런 철학적인 공부를 안 하면은 다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행하는 게 뭔지, 지금 비전이 있다는 게 뭔지, 이거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학과 그냥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냥, 뭐 치대가 유명하다니까 치과 우르르 몰려가지고는 치과 단가 다 떨어뜨려 놓고, 한의대가 좋다니까 한의대 우르르 보내가지고 그냥 한의사들 그냥 같이 다 떨어뜨려 놓고,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희 때는 기계, 토목공학, 이 기술 쪽이 유망했었는데, 우리 이제 군대 갔다 오고 한 30살쯤 가까이 되니까, 이제 그쪽 언어로 싹 가버렸고, 이제 IT 시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좋은 데를 취직을 못 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은 뭐 무슨 건설회사를 가고 이랬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그거 나와봐야 별 볼 일이 없어요. 딴 데 다시 취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는 거는 곧바로 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유행하는 거를 쫓아가봐야 내 아들 다 배려놓는 거예요. 할 일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 우리 친구 중에 공부 못 해가지고 이제 환경공학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나이 40대 돼서 부르는 데가 많아. 요즘 뭐 이게 병원이고 어디고 이게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자격증 있는 사람들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그걸로 먹고 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거기를 갔는데 오히려 그냥 뭐 이런 기계 전공하고 이런 사람보다 더 낫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틀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애가 이제 뭐 공부에 취미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뭐 돈에 취미가 있는지, 또는 기술에 취미가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아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저 같은 자식을 낳았다고 치면은 얘가 이제 보통 그런 애들은 다 4차원이거든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전 되게 제가 평범한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 평범했던 것 같은, 등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조금 했고, 이렇게
이렇게 뭐, 나 나름대로 조용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동창들만, 동창한테, 나 되게 평범했잖아. 그래. 평범하게 난 학교 생활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야, 너 절대 평범하지 않았어? 그래, 뭐가 평범하지 않았는데. 아니, 뭐, 갑자기 뭐, 앞에 애들은 보통 조용한데, 뭐, 사고 쳤다 그러면 너야. 뭐, 학교 안 나오거나, 월담을 하거나, 뭐, 학교 뭐, 나가지 말라는데. 그리고 뭐, 갑자기 학교에다가, 뭐, 뱀을 잡아갖고 온다든지. 갑자기 선생님들 하지 말라는 짓들 있잖아요. 뭐, 그런 짓들을 이렇게, 약간 사고를, 왜냐면 재밌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누구도 철학을 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 적성검사를 하니까, 다른 애들은 무슨, 예능, 무슨 정치, 사회, 의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딱, 중학교, 시골 중학교였지만, 그래도 한 100명 됐거든요. 그 100명 중에 딱 2명이 똑같은 적성이 나온 거예요. 저하고 둘이. 뭐가 나왔냐면, 농업수산업. 농업수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에 인문 철학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얘가 좀 특별한 뭐가 있는데, 그때 적성검사 테스트 기능으로는 이거를 감지해낼 수 있는 기능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농사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가서 이제 시골이니까 기술 배우고 이러는 건지 알았는데, 나가서 딱 일을 하니까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19살 때,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나보다 평생 이렇게 살으라고 싫은데 어쩐지. 그래가지고 이제 첫 직장을 4개월 만에 이제 때려치웠어요. 때려치우고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럼 맨날 뭘 배우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목대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팔자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발심이 있잖아요. 뭘 해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뭘 자꾸 이제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여튼 뭔가를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도 그때 막 해보고, 주로 이제 컴퓨터 쪽으로 많이 배웠는데 자동차 이런 것도 배워보고, 정비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 정비를 배워놓는데 나보다 저 기름을 묻히고 저렇게 살아라? 저것도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게 또 요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셰프가 대세인데 막 요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이놈 게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밤늦게 끝나는데 이 자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2년쯤 하니까 아주 신물이 나서 못 하겠는 거예요. 일은 재밌는데 이것도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때려치우고, 그러다가 이제 어쩌지 하다가는 이제 이제 사업을 하게 되고, 망해가지고는 이제 어디 이렇게 점을 보러 갔더니 이렇게 무속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 같은 사람 돼야 되겠네. 예? 나 같은 사람이라뇨? 이거 말이야, 이거 앉아서 이거 보는 거. 저 그거 싫은데요? 근데 안 돼.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안 하면 큰일 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했습니다. 예. 이거 좀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이렇게 보이고 그때 막 그랬으면은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난다 그랬는데 큰일 안 났어요. 그만두고는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바닥이었지. 그때 이제 빚도 한 1억쯤 져 있고 다 망했고, 할 일도 그때가 나이가 한 28, 9 그랬어요. 8살, 9살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점에 처음 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명리학이라는 게 있대요. 나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저도 점이라 그러면 맨날 무속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만 알았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서 이렇게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쨌거나 알지는 못했지만 너무 자꾸 빠져들더라고요. 이 금일가는 어떻대 그러면서 막 읽어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예? 목이 들면 어떻대. 그래도 재밌잖아요. 분명히 여기 뭐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분 아직 살아계셔요? 예? 그분이라뇨? 모르겠어요. 그 집에서 계속 하는지. 옛날 그 집은 기억이 나는데 시골이었어요. 시골에. 근데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뭐 알아서라기보다는 그분은 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예. 결국은 그거 안 됐잖아요. 그 신제자 안 됐잖아요. 제자. 그 제자하고 이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그 글줄이지 영줄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성에 맞다고 누군가 처음부터 얘기해줬다면 제가 그렇게 돌아 고생을 안 했을지도 모르죠. 예. 근데 물론 그건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업도 해봤고 뭐 바닥 노가다도 해봤고 뭐 식당에서도 일해봤고 뭐 알바도 해봤고 뭐 별거 다 해봤으니까 그 첫 직장 그만두고 한 25살까지 예. 그 사이에 한 직업이 한 10몇 개는 될 거예요. 예. 왜냐면 아니니까 해보고 아니면 또 바꾸고 해보고 아니면 바꾸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돈도 없지 이제 뭐 계속 고생만 했죠. 그래서 25살에 이제 뭐 PC방을 처음 이제 오픈을 했고 그래서 이제 PC방이 잘 됐는데 그것도 사업도 제 적성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 되니까 하기가 싫어요. 돈 생기니까 그냥 이거 잘 벌어갖고 모아가지고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돈 생기면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착 같아야 되잖아요. 돈에 대한 그런 게. 개념이 약간 약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3년 했나?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손해를 봤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인터넷 쇼핑몰 한다고 막 설치고 다니다가 거기서 돈을 많이 이제 까먹었죠. 그때 옥션 막 처음 나오고 그럴 때요. 제가 그 인터넷 쇼핑몰 했었어요. 그때 5살인가 6살 때 했어요. 옥션 처음 나왔을 때. 옥션 보고. 그래, 이제부터는 인터넷 쇼핑몰 시대다. 그래서, 예. 했는데 이제 이제 너무 어설퍼서 망했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떻게 하다 일로 얘기 왔나.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자식이 항상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몸을 빌어서 나오긴 했지만은 절대 아니거든요. 다른 종자가 나왔거든요. 분명히 내 몸을 통해서 나왔더라도요. 근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그것을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아이의 그 능력, 재능, 앞으로 살아가는 큰 틀 속에서의 어떤 방향성. 예. 얘는 그러니까 좋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맨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는 필요 없고, 얘의 장단점을 알아야죠. 얘는 뭐, 성격이 이래가지고, 뭐, 이건 잘하고 저건 못하고. 얘는 뭐, 사주에 불이 없어서 밝은 사회로 나가긴 틀렸고, 이미. 예. 밝은 사회로, 안 나가도 가난한 건 아니에요, 절대. 가난과는 관계가 없어. 밝은 사회로 나가는데, 가난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정신세계로 가는 팔자인데 이게 몇 살쯤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도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큰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고 큰 스님 되는 것도 나쁜 일 아니잖아요. 왜 내 다른 큰 스님한테 가서 이러면서 내 자식은 스님 되면 안 돼? 왜 세상엔 스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쓰레기 치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대통령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기심 때문에 내 자식만 자꾸 이렇게 좋다는데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 아이의 어떤 그 개인적인 특성과 엄마의 욕심이 부딪혀서 생기는 자꾸 문제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걔가 공부 안 할 놈이면은 공부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그럼
일이나 해라. 돈이나 벌어라. 그러면 되지. 예. 저는 좀 어려서 누가 좀 그래 줬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학교는 졸업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졸업하냐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고등학교 한 1학년 되니까 학교가 다니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학교 가서 할 일이 없는데 나한테 학교를 가라 그러니까 너무 지겹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부는 제가 28살부터 이제 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일자 무식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전 육조 해능도 옛날에 그 일자 무식한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아 찢다가 깨달아가지고 이제 무식했는데 하여튼 근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오조 누구예요? 거기가 예? 오조 선사가 이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이제 개를 물려줬는데 원래는 이제 7조 해능 신수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순위라고 누구나 다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안 가고 해능한테 갔죠. 근데 이제 해능도 글을 모르잖아요. 무식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혜로웠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 깨닫고 나서 하여튼 한 10년인가 이렇게 어디 갔다가 왔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공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글 배워가지고 왔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28살부터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년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해가지고 막 땡겨서 이제 한 공부는 그거는 뭐 10년을 했던 5년을 했던 그냥 의무적으로 한 공부하고는 차원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도 학창 시절 때 공부 안 한 티가 납니다. 이제 기본기가 잘 안 돼 있어요. 예. 자, 하여튼 뭐 그냥 오늘은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아이들 상역시키는 거, 예? 하루에 과외 공부시키는 거, 과외 시키는 거요? 예. 그런 건 교육실 때는 시키잖아요. 네, 과외 시키죠. 예. 그런 거는 좋은 방향이에요. 그거는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람 따라서 생각이 듭니다. 과외가 정말 애 공부를 위한 과외인 거냐? 아니면 경쟁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과외인 거냐가 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예, 그러니까 애가 공부 안 하겠다는데 이제 안 되니까 과외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밀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돈 있으면 그 돈 잘 모아서 두 부부가 여행이나 한 번 더 갔다 왔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해야 될 사람들 있죠. 하려고 하는데 뭔가가 한 2%가 부족한 애들. 그런 애들은 과외를 시켜야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서 해야 되거나 이런 결정의 문제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돈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돈 없으면 못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사회가 규정이 됐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근데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과외라도 시킬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를 왜 과외를 시킵니까? 예. 공부 못하면 다른 쪽으로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간섭하는 거거든요. 그게 간섭인지를 몰라요.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는 애를 왜 자꾸 공부를 시키는 게 간섭이거든요. 걔 인생에. 그러니까 걔가 이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애는 막 게임만 너무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게임 속에서 뭐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게임 방송을 하다가 그걸로 또 돈 버는 애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게임한다고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에요. 지가 이제 지겨워서 이제 안 할 때가 되면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으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하라 그래야죠. 계속 해봐라. 그래서 네가 한번 아주 쓴맛을 한번 봐봐라.
그 쓴맛을 보면 더 이상 안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왜 안 합니까? 그거 하면 쓴맛 보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쓴맛을 느끼게 하면은 안 하는데 쓴맛을 못 느끼게 하려고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점점 더딜 수밖에 없어요. 자꾸 환상 속에서만 노는 거예요. 자기는 경험한 바가 없고 느낀 바가 없기 때문에 자꾸 허황된 거를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계속 차단하니까 맨날 싸우면서 엉뚱한 일만 쫓아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애의 자립이나 그것이 점점 늦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기성세대 분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참 걱정인 게 저희 세대까지는 어찌어찌 버티겠는데 저희가 이제 40대니까 저희도 이제 20년 지나면 끝나잖아요. 이제 사회의 이제 중추적인 역할에서 밀려나지 않습니까? 50대 후반이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 20대 아이들이, 그쵸? 20대 아이들이 이제 사회의 이제 중심이 돼서 끌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수습관 같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 경쟁력이 있겠느냐, 라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요. 그것과 맞물려 있어요, 구군이. 우리나라 구군이 15년 후면 기울어요. 지금 우리나라 되게 잘 나가지 않습니까? 태평성대죠, 이 정도면. 뭐 좋네 나쁘네 아우성을 쳐도 지금 태평성대예요. 뭐 누가 바꾸는 사람 있어요? 음식이 다 남아서 썩어서 버리고 있고 온갖 지금 낭비가 아주 막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뭐 홈쇼핑에서 심심해서 하나 사보고 한두 번 쓰다가 던져놓은 물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만큼 지금 풍요롭다는 거예요. 근데 풍요롭다는 건 어디예요? 이만큼 이제 가을에 풍요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60, 70년대 이렇게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얘네들이 지금 이만큼 컸단 말이죠. 이만큼 컸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때가 되면은 다 쭉쟁이들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많단 말이에요, 쭉쟁이들이. 근데 우리나라 국군이 15년 후에 기울어요. 그것과 맞물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역사를 봐도요. 태평성대가 너무 오래 길면은 반드시 나라가 이제 한번 변란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어요? 조선 건국 이후에 계속 태평성대였거든요. 이방원에 난 이후로 계속 이제 태평성대였지 않습니까? 나름. 그러니까 이제 대비를 안 하고 맨날 이렇게 그냥 괜찮아. 뭔 일이 생기겠어. 괜찮아. 이렇게 살다가 이제, 계속 망가진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다 길렀는데, 이제 앞으로 상담을 해주실 수도 있고, 누군가 조언을 또 구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식이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낳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겠고요. 아직은 없는데 혹시 생기거나 나중에 아이를 양자를 입양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상황이 되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런 원칙을 저는 꿋꿋하게 지켜서 저는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 예정인데 좀 여러분 이제 그 가정이 좀 더 이렇게 든든한 제목을 좀 길러내고 또 나아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또 건강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사람들을 이렇게 의식들을 좀 이렇게 잘못된 의식들을 좀 개선시켜 줄 수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이런저런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